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주식하기 2회차 방송으로서 나에게 주식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개괄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첫 단계로서는 주식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핵심 용어, 또 그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세 분석, 전략 수립, 투자 기술, 성공 사례, 이렇게 해서 7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이란 무엇인가 첫 단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라는 사전적인 용어로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주식에 대한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매매 거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말하는 건데 프로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주식하는 자세, 나의 주식 자세는 어떤 게 필요하겠는가? 말 그대로 나의 알토란 같은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시간을 들여서 온갖 정성을 쏟아서 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실무에서 증권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개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 증권사별로 수수료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간 수수료 면제한다라는 증권사도 있고, 몇 개월간 수수료 면제, 아니면 해외에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증권사는 현금 5,000원 및 상품에 대한 이런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들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 증권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통장 개설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먼저 그 어플을 안내대로 설치를 합니다. 저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바깥에 이렇게 폴더를 두면은 나중에 빨리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플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또 PC 사이트에 대한 안내가 또 뜹니다. 안내 나오는 대로 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또 저는 노트북의 바탕화면에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클릭해서 신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신규 계좌에 약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부디 소액만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매입을 이제 실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를 선택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선택하셨다면 요즘 7만 원대죠. 한 주를 한번 사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한번 사봄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주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다면은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소액주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진정한 투자자로서 이제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의미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공 사례들이 많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유튜브에는 성공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나 이렇게 해서 벌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도 한번 투자해봐, 당신도 주식해봐, 이런 권유로 대부분 주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나도 하겠어, 나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주식을 시작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초보 유튜버들은 99%가 실패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예 그냥 모두가 실패한다라고도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한번 순서대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프로바둑 기사가 정상에 서기까지 정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전략들을 정말로 열심히 익혀서 자기의 무기를 만들었던 거죠. 손자병법이 유명하죠. 주식병법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병법이라는 용어를 한번 좀 재밌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식은 알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윗사례처럼 나도 할 거야 라는 99%가 아니라 밑에 1%의 성공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이 아랫부분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일까? 앞에 나에게란 말을 한번 써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식이란 무엇일까? 그럼 또 내용이 달라지죠. 저에 대한 사례를 잠깐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5년 전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하이텔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전화 유선으로서 인터넷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놔 놓고 주식을 할 때면은 그 집은 통화종으로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이텔 통신비가 한 120, 3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4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주식을 하기로 작심을 하고 시작했죠. 나름대로의 전문가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맡은 임무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정보를 밤새 얻는 것이 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밤을 새서 미국 정보를 얻어서 아침에 공유를 해서 각자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제가 맡아서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신비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가 보니까 컨설팅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자꾸 또 뒤로 미루는 일이 너무 다반사하게 자꾸 일어나더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제 외출 시에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얘도 주식에 대한 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합니다. 저와 똑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들 보고 이제 메모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 1,000원인데 900원이면은 몇 주를 사라. 그리고 여기에 1,200원이 올라가면은 무조건 팔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스캘플식으로 제가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기아 자동차와 SK 하이닉스가 1,000원대 내외의 주식 가격이었습니다.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과 현대자동차가 10,000원 내외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빠 지금 기아 자동차가 얼마인데 지금 들어가? 들어가. 조금 이따 전화 옵니다. 아빠 지금 1,200원인데 어떻게 팔아? 다 팔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집안 꼴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보고 밖에서 한번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저는 따라갔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갑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주식할래? 도장 찍을래? 아니 이거 뭐 무슨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아니야, 당신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해. 주식을 한다면 도장 찍고 하고, 아니면 주식을 포기해. 근데 화를 내지도 안 하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 말이 안 되더라고요. 싸움이 안 돼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신용을 풀로 들어가 있으니 지금 팔면은 지금 주식이 통장에 한 푼도 안 남아. 그러니까 이틀만 시간을 줘. 그렇게 해서 이틀 만에 주식을 정리할게. 이렇게 사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주 작심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안 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을 해. 이러더라고요. 뭐 도장을 찍고 주식을 할 수가 있나요? 끌려가듯이 객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객장에 가서 주식을 거래를 하기도 하고 통장도 거기 가서 직접 이렇게 개설을 합니다. 손으로 써서.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60 이전에는 주식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는 주식을 포기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서 신용 쓴 거 다 털고 나니까 깡통을 차게 되던 겁니다. 이렇게 25년 전에 아예 깡통을 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약속대로 이제 60이 넘어서 한 3년 전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작년 21년 10월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 동의를 얻고 아내도 약속 지켜준 데 대해서 고마웠던지 환영의 박수를 하면서 저한테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3월에 이렇게 1500포인트에서 주식이 이렇게 코스피 주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때 올라가니까 제 아는 분이 그랬어요. 성형차 한 대 벌었어 이러더라고요. 와, 이때 또 이 시점에 식당에 가니까 아줌마들이 삼성전자가 어떻고 테슬라가 어떻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꼭지점이구나. 여기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알고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만 보고 있다가 이 시점이 되어서 저는 주식을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더 좀 리얼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월 7일까지 갔죠. 1년 차트로 보면은 이 시점에서 주식을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에는 저점이라 생각하고 통장을 개설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11월에 또 이렇게 주식이 2800대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3000과 2900을 오가면서 지금 현재 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대별로 어떤 상황별로 여러 가지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구리알 같은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평생 모아놨던 이제 마지막 노후 자금인데 이걸 손실을 보게 되면은 평생 손실이 되는 셈이 되죠. 회복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앞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주식 투자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 달았더니 뭐 다른 의견들이 많이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나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노후에 배당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니어는 매우 신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라면은 직장생활하면서 투잡을 하고 싶죠. 또 하나의 수익을 위하여서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도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투잡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주부라면은 나만의 부의 자유를 꿈꾸며 조그만한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개괄적으로 본다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논리적인 얘기 같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목적이 있는 삶, 경제적으로 나는 좀 자유롭고 싶고, 그 다음에 여행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싶고, 이런 목적을 갖기 위해서 나는 주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겁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이 드림빌딩이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발을 입문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99%의 실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1%의 성공의 길을 우리는 꼭 가야 된다라는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뭘까요? 고도의 경제적인 게임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의 성공의 길은 주식병법이라고 해서 주식을 알고 나를 알면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식을 어떻게 알고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스타일 있잖아요. 그걸 정확히 나 자신을 알고 주식을 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0권 정도 책을 읽는다는 계획을 꼭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들, 그동안에 알 수 없었던 지식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부를 이루는
뭐 여러 가지 성공했는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고, 이 책을 읽고 나면요, 내가 주식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초보 단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꼭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주가 되셨죠. 그리고 투자자가 되셨죠. 그렇다면은 다양한 채널을 입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그 회사에 대해서 맨파워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 그 회사에서 기업 공시하는 내용들, 또 사회적으로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는 다 스크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의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에 대한 지식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서는 앞서간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권면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채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한경 글로벌 마켓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일어난 해외 핫 이슈에 대해서 합니다. 뭐 국제 유가라든가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뭐 테슬라에 대한 뭐 주식 얘기라든가, 정말 이 주식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 방송을 즐겨 듣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프로 유튜브 방송도 좀 유명합니다. 요즘 세간에 이 3프로 방송에 대해서 이 대권 주자들 인터뷰로 인해서 좀 유명해졌습니다만은 주식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프로 방송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를 보다가 저는 이 연벌리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염성환 이사님의 의견을 즐겨 듣습니다. 이분은 종료가 되고 나서 저녁에 반드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식 투자자 개인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아침의 시작이 한경글로벌 마켓이라면 저녁 끝은 반드시 이 연벌리의 방송을 보고 저는 하루를 마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중에 홍춘옥 박사님, 이분은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폭넓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의 문제라든가 주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넓게 포트폴리오로 해서 부를 이루어 나가는 데 대한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하고 자주 듣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옥 씨는 주식 농부라고 하죠. 이분이 몇천억의 부를 이루는 동안에 어떠한 자세로서 이 주식에서 부를 이루었는지 얘기를 잘 하십니다. 그거 꼭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니 씨는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주식에 대한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대표인 강방천 회장님의 경험이라든가 실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개미 김정환 사장님, 그분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 채널 말고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서 기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정보를 듣고 성공에 대한 사례라든가 시장 분석,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채널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한 예로서 어떠한 방송에서 정말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식을 절반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에 우상향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잘 봐서, 제가 추천하는 이 정도면 건강한 채널입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주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핵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과 배당락, 그 다음에 기업 분할에 대해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MBC에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특집을 냈는데 그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환경들을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가 일반주와 우선주 차이라든가 보호예수라든가 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주식 투자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하기 2회차 방송으로서 나에게 주식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